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안성시의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금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황영주 전략기획 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략기획 담당관 황영주입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최호섭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5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징수과 세입 부분 1쪽, 예산 설명서는 전략기획 담당관 세입 부분 1쪽입니다. 25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총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96억 3,044만 7천 원이 증액된 1조 1,383억 1,140만 6천 원입니다. 지방교부세 등입니다. 예산서 1쪽, 설명서는 3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243억 5,168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년도 행안부 내시에 따라 보통교부세 250억 8,868만 8천 원을 증액하고 부동산 교부세 7억 3,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 설명서는 4쪽입니다. 시군조정교부금 등은 총 113억 7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4년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사업이 금년도에 교부돼서 편성한 사항으로 시민안전과 범죄 취약지대 방범용 CCTV 설치 사업 등 10개 사업. 다음은 보조금 2쪽 설명서 5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39억 875만 9천 원이 증액된 4,164억 6,839만 1천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예산 대비 88억 8,841만 원이 증액된 3,048억 8,6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토지민원과 소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등 69개 사업으로 70억 6,259만 3천 원이 증액되었고 6쪽의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가사 간병 방문 서비스 사업 등 4개 사업의 증감 반영에서 1,460만 6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7쪽 기금은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사업 등 19개 사업의 증감 반영으로 일시 8억 4,121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쪽, 설명서는 6쪽의 시도비 보조금 등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50억 2,034만 9천 원이 증액된 1,115억 8,20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통협치 담당관 소관,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 등 149개 사업으로 예산서 8쪽부터 16쪽까지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부서에서 세출 예산으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 예산 설명을 마치고 전략기획 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 담당관 소관 예산안 1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462억 7,585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억 8,2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 시정 시책 기획 및 각종 정책 수립 예산 설명서 9쪽입니다. 기획 종합행정에 필요한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 1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도시민청 건립사업 설명서는 10쪽입니다. 3월 12일 공사 재착공에 따라 건축공사비 등 시설비 9억 원, 건설사업관리 용역비로 감리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1쪽 하단 설명서는 12쪽,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지원입니다.
안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급여 수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직원 3명의 직급 보조비 6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쪽, 설명서는 14쪽 예비비입니다. 일반 예비비 11억 2,019만 6천 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12억 7천만 원, 내부 유보금 23억 8,322만 9천 원을 감액하여 총 47억 7,342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쪽 하단 설명서는 15쪽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입니다. 안성 수영국민체육센터 위수탁에 따른 운영비 지원으로 총 11억 8,500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운영비 8개월분 6억 3,032만 1천 원과 자산취득비 5억 5,268만 4천 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안성 수영국민체육센터는 5월 임시 운영을 시작으로 6월부터 정식 운영될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저희 보고가 끝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읍면동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도읍 소관 1쪽, 설명서는 21쪽, 청사관리입니다. 읍청사 보도블록 정비공사비 미집행액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강면 소관 1쪽, 설명서 25쪽, 청사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청사 LED 전광판 수리비용 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대덕면 소관 1쪽, 설명서 29쪽, 청사관리입니다. 제설용품 보관소 설치를 위해 시설비 2,069만 2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대설로 무너진 보관소 차양막을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죽산면 소관 1쪽, 설명서는 33쪽, 청사관리입니다. 면청사 누수 탐지 및 보수공사를 위해 공공운영비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후화되어 누수가 진행되고 있는 시설을 보수 정비하여 보다 안전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삼중면 소관 1쪽, 설명서 37쪽,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주민자치센터 음향 장비 구입 비용 1,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새로 리모델링한 공간에 음향 장비를 설치하여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성 1동입니다. 예산안 1쪽, 설명서는 41쪽,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입니다. 벚꽃길과 함께하는 문화재 탐방 투어 추진을 위해 행사 운영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벚꽃길과 원도시 문화유산 탐방 코스를 연계하여 스탬프 투어를 진행함으로써 역사문화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청사관리입니다. 설명서는 41쪽입니다. 시설비로 새마을 부녀회 조리공간 설치 공사비 1,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년도 지역 농산물 먹거리 보장 지원 사업과 읍면동 새마을의 사업 추진으로 거동 불편 어르신과 소외 가정에 전달할 반찬과 김장철 김치를 제조하기 위하여 공공형 조리 공간을 마련하고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 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실 위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저 29페이지의 청사관리 대덕면인데요. 지금 여기 이제 제설용품 보관소가 대설로 인해서 부서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어디에다가 하는 거죠? 그 이건? 대덕면 사무소 안입니다. 대덕면 사무소 안쪽에 네. 있는 굳이 차양막을 안에. 네. 차양막을 한다는 건가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동인가요? 그 조리 공간 만드는 거. 네. 이게 이제 새마을 부녀회에서 이제 먹거리 사업을 안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던데
일단 이게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인가요? 네, 이거 해마다 이제 하는 사업이고요. 그 새마을 분여회 창고가 그 주차장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계속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조리 공간을 안에 만든다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먼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네. 그 3인에 대해서 그 근속 연수가 보통 몇 년입니까? 국장님 빼고 평균, 예. 평균을 좀 내기가 어려운 게 최근에는 뭐 1년, 2년 정도에도 이렇게 그만두시는 사례가 이제 조금 최근에 특히 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계속- 담당관님께서는 네. 어떤 이유로 자주 이직을 한다고 보세요? 두 가지 이유를 네. 보는데요. 업무에 비해서 이제 이 처우나 이런 것들이 불리할 때 가장 이직률이 이제 높은 거거든요. 업무 자체가 조금 어렵거나 난이도가 있거나 좀 업무량이 많거나 그런 거에 비해서 이제 급여 체계가 좀 낮다. 이렇게 가장 큰 이유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시민청 관련된 건데 답변을 제가 먼저 들었거든요. 담당자한테 들었는데 답변이 좀 이렇게 저한테는 좀 만족스럽지 않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이 감리비하고 부도난 시점하고 또 재계약된 업체는 이제 별도라고요. 기존 업체가 부도나면서 감리비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감리를 받은 만큼 공사가 진행된 거를 확인하고서 감리비만큼 드려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감리 받았는데 공사가 진척이 안 되고 그 나만큼 환수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엄밀히 따지면은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얼마, 뭐 원 단위까지는 계산할 수 없겠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제가 답변을 들었는데 만족스럽지 않아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정확히 계산이 된 겁니까? 감리비를?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네. 그 예산을 실질적으로 저희 이제 그 발주부서니까 저희한테 세워놓는데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세부적인 것들이 이제 회계과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까지 진행이 된 것만큼 집행이 된 걸로 알고는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확인이 안 됐다고 생각이 되시면 저희도 따로 확인해 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확인해 보고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지금 시가 예정지로 해서 이제 죽산면도 동북권 중심지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누수 관련해서 1억이 좀 넘게 또 집행되더라고요. 추경에. 이게 죽산 면사무소는 신축 계획이 혹시 따로 있습니까? 계속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만간에 네네. 도시정책과의 예정대로 되라면 거기가 이제 개발 이제 중심지가 되는데 그렇다면 미리 선제적으로다가 이제 신축도 해놓고 그걸 기점으로 해서 이제 중심으로 해서 쭉 나가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해서 면사무소가 신축 계획이 있는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죽사면도 이제 오래됐기도 하고 이제 계속 거기 리모델링하고 수선하고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어 오긴 했는데 구체적인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모르겠습니다. 그 시의 정책이 물론 도시정책과하고 다른 부서에서 이제 긴밀하게 협의가 됐으면은 이렇게 같이 갈 텐데 지금 뭐 양성 같은 경우는 이제 2028년도인가요? 네, 예, 네. 그렇게 돼서 거기는 시가 예정지의 중심지가 아니거든요. 중심지는 죽산으로 정해졌는데 그렇다면은 좀 바꿔서 신축을 먼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 특별 조정 교부금 있는데 방범용 CCTV 설치 사업 외에 9개 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지금 다 지난 연도 하반기에 교부가 된 네, 거죠. 네. 그 특조금으로 내려오는 사업이 뭔지를 이렇게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게 없어서 그거는 지금 여기 예산서에 잠시만요. 예산서 여기 가로로 된 그 예산서에 네네. 1페이지서부터 2페이지까지 보면은 거기 사업명이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설명서에도 이렇게
기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는 또 사업 그 부서별로 요 네네네. 사업을 그렇- 세출로 그대로 담기다 예, 보니까 부서별로는 들어가는데 예, 그래서 그렇게 한꺼번에 설명을 따로 드릴 그 겁니다. 궁금한 게 이게 특조금을 받는 사업들은 안성시에서 이렇게 규정을 해서 요청을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그 경기도 의원님들이 이렇게 정해서 내려오는 건가요?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필요한 사업들을 이제 모아서 올려주면은 경기도에다가 올려주면 거기서 저희 이제 금액을 이제 위에서부터 중요 그 순위에 따라서 이제 총 금액이 어느 정도 이렇게 정해지고 그 안에서 이제 우선 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내려주는 형태입니다. 왜 저희가 다 올린 것들이 늘 다 되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엔 굉장히 많이 내려왔는데 예, 뭐 다른 특별한 해에 배경이 있나요? 다른 해에 비교해서 네. 많이 내려온 편입니다. 뭐 배경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 지난해 저희가 이제 폭설로 인한 피해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배려가 있었던 게 아닐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같은 얘긴데요. 요번에 어쨌든 496억 원 추경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 중에 뭐 어쨌든 매칭하는 시도비 매칭 사업들 그 예산 제외하고 가용 예산이 한 88억?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럼 어쨌든 그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디에 쓸 건지를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어떤 요번 1회 추경에 또 어떤 기조라든가 그런 게 있었던 건가요? 이번에는 정말 그러니까 가용 예산이 이제 정말 작다 보니까 정말 필수적인 사업들 반드시 해야만 되는 사업들 또 이제 지난번 본 예산에 사실은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어떤 예산의 여건상 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에서 상반기에는 반드시 집행이 돼야 된다고 보는 것들 위주로다가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본 예산에 담겨야 됐는데 담기지 못한 네, 사업들 그런 부분도 있고. 중심으로 네. 하셨다. 네. 그 뭐 전체적으로 하여튼 네. 규모가 원래 좀 작아서 이번에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 공도 시민청 건립 사업이 총 사업비가 452억 원이잖아요. 네, 이게 그 표준 건설 그 단가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정부에서 네, 지침으로 그렇죠. 삼으라고 예. 하는 이게 제가 계산해 보니까 평당가가 건축비가 한 1,500만 원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계산을 해보니까 혹시 평당가 얼마인지는 이게 근데 평당가로만 산정할 수는 없는 게 네. 네, 여러 가지 그 반영이 돼야 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건축비 평당가로만 계산해서는 건물이 정말 쓸모 있는 건물이 나오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 정부에서 내려주는 표준 네. 단가 지침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어쨌든 그 하셨을 것 같아요. 그 이제 이게 적절한 수준인지에 대해서 그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하나 아, 네. 네 있으시면 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452억이 적은 돈은 아니고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금액이, 청소년 시설도 네, 엄청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금액이 나온 이제 여러 가지 네. 산출 근거라든지 네네네. 설계가 어떻게 네네. 나왔는지 그런 내용들을 네네. 네, 따로 그런 내용 부탁드릴- 있으시면 좀 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네, 말씀하세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그 단어를 이제 변경하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뭐 물론 작은 부분이지만 바쁘시니까 저희가 여기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하는 41페이지 보시면 뭐 일동에서 이제 하시는데 여기 이제 문화재청도 이제 국가유산청으로 바뀌었거든요. 이 단어도 이왕이면 네. 통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 없으신가요? 예,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이번 추경이 이제 근 한 500억 정도 되는 거죠? 네, 496억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관련된 거는 일단은 이제 국고보조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내려와서 좀 네. 예상보다는 좀 약간 커진 부분이 있는 건데 실제 이제 안성시에서 가용 예산으로 지금 편성한 예산은 어느 정도 돼요? 88억 정도. 88억 정도? 알겠습니다. 그 제가 좀 한번 요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그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하는 원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은 이제 매번 그렇긴 하지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본 예산에 담지 못했거나 아니면은 본 예산을 담은 이후에 발생된 그래서 예, 그거 그런- 관련된 오늘 오후까지 혹시 그 편성하는 원칙 관련된 게 있으시면 그걸 좀 네. 정리해서 좀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 보조금 심의하신 게 있을 거예요. 그죠? 네. 보조금 심의한 자료 전체를 좀 주셨으면 보조금 좋겠고 심의는 그러니까 요번 추경 요번 관련해서 추경만이고 심의한 거? 그리고 그 추경 안에 보조금 심의가 진행됐으면 네. 그게 혹시 본 예산에 다시 담겨 있다가 본 예산에서 삭감돼서 다시 심의한 게 있는 건지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좀 제출을 좀 네네. 해주시기 알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좀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지속 발전 가능 협의회가 있어요. 네. 근데 여기는 지금 우리 직원들 급여는 여기 나오신 대로 지방 공무원 보수 규정을 준용해서 책정을 하죠. 네. 그러면 우리 단체 중에 이렇게 지방 공무원 보수 규정을 준용하는 단체가 어디 어디 있는지요? 있는지를 네. 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이제 보면 우리 보조금 지원 단체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또 규정이 다 틀리죠. 네, 보조금 지원 단체 중에서 운영비를 줄 수 있는 데가 있고 운영비를 줄 수 없는 데가 있는데 그거는 좀 이렇게 좀 하여튼 그래서 자료를 운영비 지원이 가능한 단체만 저희가 자료를 그렇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여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네. 좀 이게 좀 비교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이게 어떤 때는 어느 단체는 보니까 뭐 우후죽순처럼 그 이제 문화원 같은 경우도 지금 거기는 생활임금으로 가나요? 어떻게 돼 있는 거죠? 문화원 인건비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우리 알지 팀장님 못하고 한번 있으니까.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예, 팀장님 말씀하세요. 문화원 같은 경우는 그 최저임금 수준이 기본이 되고요. 그 전에 호봉으로 해서 호봉이 적용되는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좀 그 기준이 좀 이게 단체마다 다 틀리고 그리고 그 단체의 기준을 이렇게 국가 공무원 보수를 규정하는 준용 그러니까 보수를 규정해서 준용하는 게 단체가 몇 가지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식의 지금 지원되는 운영만 하여튼 운영비에서 거기서 알아서 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책정이 돼서 나가는 건지 그것도 좀 알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단체들은 어려워하는데 우리는 계속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그때그때마다 일단은 우리가 지원하는 방식도 좀 다른 것 네. 같아서 그건 좀 정리를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 좀 드리는 네, 겁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 자료를 그거 좀 정리해서 주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청 관련돼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공도의 인구가 보면 보통 지금 외국인 포함해서 한 6만 8천 정도 되죠? 네. 한 6만 8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한 인구가 좀 밀집이 돼 있는 편입니다. 안성시 내부로 보더라도 30% 이상이 하여튼 공도에서 살고 계시는데 거기 노인 인구도 우리 뭐 어르신 인구 뭐도 엄청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시민청 안에는 이번에 하여튼 하면서 그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거 하는 어르신들 이용하는 것들이 좀 들어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 문제는 이게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 다른 시도 같은 경우도 보면 보통 서부권, 뭐 중부권 이렇게 해서 뭐 노인복지관을 좀 별도로 운영하는 데도 있긴 한데 저희는 지금 안성시에 그 우리 그 안성시에만 노인복지관이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예. 시 전체. 이 전체 하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일단 좀 편하고 예우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부족한 건 사실이고 지금 일례로 하여튼 그 노인의 분해 사무실, 공도 분해 사무실도 공도 시민청에는 사무실로는 못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조금 알아보니 하여튼 뭐
지금 공도에 노인복지관을 하나 건립하는 것도 좀 필요하겠다고 보여지거든요. 인구에 비해서 네네. 상당히 좀 복지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적게 보여지고 있어서 예전에 저희가 했던 게 있죠. 뭐냐면 그 우리 청소년 수련관이라고 캠핑장 있었죠. 그 퍼시스 앞쪽으로. 그 교육부 땅인가요, 지금? 그 내용 잘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 안 계신가요?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닌데 그래서 이제 검토도 한번 그때 한경대 땅이었을 때 한번 검토가 좀 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진입로 문제만 해결이 되면 거기 예전에는 진입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 아마 국비 따온 것도 반납했을 것 같은데 거기가 이제 뭐 무슨 생태 공원 비슷하게 해서 김학용 의원님께서 이제 예산을 받아왔는데 이제 문제가 좀 있어서 그런지 그것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그 뭐냐면 문화재도 좀 나왔고 그래서 이제 했는데 나중에는 하여튼 그 우리 그 한경대에서 그 문화재 처리 비용까지 다 부담하겠다고까지 해서 이제 저희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하여튼 그 한경대에서도 얘기하는 건 지금은 또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땅이 상당한 가치가 있어요. 땅값도. 근데 저희가 하여튼 한경대하고 잘하면 그 땅을 좀 쓸 수 있고 그리고 그 부지 비용만 부지 비용을 제외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건 한번 좀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쪽 그 땅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예, 뭐 그리고 이런 내용.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까지는 얘기가 됐었던 것 같은데 한경대에서 사용한 다음 교육부에서 다시 한경대로 돌려주고 그리고 안성시하고 이제 협업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근데 총장님도 그때 말씀을 하셨던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건 한번 좀 검토를 좀 해주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곳에 평생학습관 및 노인복지관을 좀 별도로 구성할 수 있으면 거기가 한 7,00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땅은 금싸라기 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사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좀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뭐 시설관리공단이 이따가 들어오실 건가요? 네. 예, 그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이따가 그리고 그 우리 그 읍면동에 지금 누수나 보수공사 신축 건물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항들은 좀 알고 계세요? 신축 건물이 보통은 이제 신축이 되자마자 대부분의 건물에서 누수나 이런 것들이 항상 좀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점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신축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계속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곡도 지금 상당히 누수 때문에 골치 아프다고 하는 것 같던데. 보통은 거의 그 정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보통의 저희가 이제 공공청사뿐만이 아니라 이게 그동안에 쭉 건물을 저 신축을 했을 때 1, 2년 안에 누수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게 뭐 당연하다는 건 아닌데 보통 통상적으로 이제 그래 오고 있어요. 이제 그 누수를 이제 네. 일단은 하자보수가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뭐 내용에 따라서는 하자 보수일 확률이 높죠. 더군다나 이제 기간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고쳐져야 되는데 안 고쳐지는 수도 있어요, 혹시? 계속. 누수 같은 경우에는 못 잡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누수는 일단 원인을 잡아야 되는데 이게 지어놓고 난 다음에는 누수는 현상은 있는데 이 누수의 원인을 못 잡아가지고 이제 애를 먹거나 이제 그런 경우는 있는데 건물이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경우에는 그래도 쉽게 잡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하자 보수 기간 내에 지금은 대부분은 있으니까 이제 그 뭐 건설공사에서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원곡은 조금 심각하게 하여튼 누수가 되는 건 맞는 거죠. 네. 뭐 공법이나 뭐 이런 거 관련돼서도 뭐 그거는 뭐 전략기 그것까지는 때문에 저희가 예. 잘 내용을 모르겠어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축 건물에서 이 하자가 발생하는데 딱히 그 문제 어떻게 페널티도 많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하자가 너무 발생하면 그 건설업체가 됐든 뭐 그런 기준 같은 거 있나요? 그거는
그거는 이제 그 하자의 원인이나 아니면 하자의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좀 부족해서 여기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회계과가 그거는 네. 한다고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회계과에 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뭐 오늘 뭐 자료를 좀 받고 더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뭐 자료 이따가 오는 거 보고 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의원님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예, 없으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전략기획 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영주 전략기획 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정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제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우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인력관리 계획은 총 452명으로 기정 대비 5명이 감원되었습니다. 증감 내역은 일반직은 51명으로 기정 대비 6명이 증원되었으며 증원 내역은 안성수영국민체육센터 3명, 공영주차장 3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기능직은 130명으로 7명이 증원되었으며 증원 내역으로 안성수영국민체육센터 5명, 공영주차장 2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기타 공무직 51명으로 기정 대비 2명이 증원되었으며 증원 내역으로 안성수영국민체육센터 4명 증원, 서안성체육센터 2명, 공무직 전환으로 2명 감원되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는 109명으로 20명이 감원되었으며 증감 내역으로 서안성체육센터 공무직 전환 9명, 자연감소 4명, 버스 탑승원 1명 증원하였습니다. 단시간 근로자 시급제는 27명으로 기정 대비 8명을 위탁사업자로 전환하였습니다. 2025년 재정 수입 목표는 106억 7,856만 2천 원으로 기정 대비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경 총 예산은 352억 9,657만 3천 원을 계상 편성하여 기정 대비 14억 500만 5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4.2%의 증가율을 4.2%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세입 예산의 대행 사업 수입은 342억 2,361만 9천 원으로 기정 대비 8억 5,827만 1천 원을 증액하여 2.6%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성수영국민체육센터 시설 운영비 8개월분 신규 반영, 공영주차장 9개소 인건비 및 시설 운영비 8개월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10억 7,295만 4천 원으로 기정 대비 5억 5,673만 4천 원을 증액하여 107.8%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성수영국민체육센터의 BTR 자산 및 물품 취득비와 공영주차장 사무실 조성 물품 취득비 등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출처별 세출 예산입니다. 전략기획 담당관 소관 안성수영국민체육센터 신규 수탁에 따른 예산으로 11억 8,300만 5천 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이중 경상 전출금은 6억
32만 1천 원, 자본 전출금은 5억 5,268만 4천 원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공영주차장 국외소, 신규 수탁에 따른 예산으로 2억 3,2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경상 전출금은 2억 2,795만 원, 자본 전출금은 405만 원입니다. 5페이지 부서별 예산, 7페이지 성질별 예산, 9페이지 사업별 예산은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11페이지 사업별 세부 예산으로 안성수영국민체육센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운영관리비로 4억 7,728만 1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안성수영국민체육센터 이용자 편의를 위한 각종 검사 등의 지급 수수료 및 공공요금 제세, 일반 재료비, 수선유지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고객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하여 1,58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안성수영국민체육센터의 이용객 편의 제공을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사업장 예산관리 강화를 위하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1억 2,37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이용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 관련 예산으로 수영장 안전요원, 공상자 치료비, 각종 검사 수수료 등의 예산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성장 동력 발굴 사업으로 1,34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안성수영국민체육센터 특성에 맞는 강습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강습료 예산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자산 목록 및 물품 취득비로 5억 5,268만 4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안성수영국민체육센터 운영을 위한 자산 및 물품 구입비 예산입니다. 세부 사항은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23페이지 사업별 세부 예산으로 공영주차장입니다. 공영주차장 운영을 위한 인력 운영비 예산으로 1억 5,585만 9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직 3명, 시설 파트 기능직 2명으로 총 5명의 인력 운영비 예산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시설물 운영관리 예산으로 6,959만 1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영주차장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 지급수수료, 수선유지비 등 예산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사업장 안전관리 예산으로 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근무복 구입 및 안전화, 안전용품, 민간인 피해보상금 예산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예산으로 40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영주차장 운영을 위한 사무용 가구 등의 예산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정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직원분들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근배 의원님. 먼저 그 예산 설명서 페이지 3페이지 보시면요. 이제 사직 사유가 좀 궁금합니다. 기간제 4분이 사직하셨는데 그 사직 사유가 지금 답변 어려우시면 나중에 추가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입 수입을 보니까 이제 106억 중에서 뭐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는 게 4개 사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체육센터, 새로 생긴 수영센터 포함해서 쓰레기봉투하고 또 재활용까지 하면 거의 85억이 넘거든요. 막대하게 이제
부분이 큰 포지션을 담당하는데요. 혹시 그 기획부서에서 안성 수영국민센터가 예상 수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예상이 나옵니까 그게? 새로 생기는 개관할 예정인 안성 수영국민센터가 예상 수입이 얼마 정도 될지 추측이 됩니까? 수익이요? 네. 아직 정확히는 않지만 그래도 또 일부 나와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가 한 9억 정도 되고 서안성이 12억 정도 되거든요. 그럼 예. 거기에 버금갈 수 있겠네요. 아니죠. 그렇게는- 규모가 많이 작습니까? 네. 그래도 경영평가 차원에서는 이익이 좀 있는 거죠. 지금 현재로 봐서는 수익 금액은 많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예상. 않습니까? 네. 그래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그리고 그 추모공원에 보시면 예. 이거 전략도 제가 말씀 한번 드렸는데 담당 나와 계시죠? 전략 담당 나와 계시죠? 예. 그 작년 전략 나와 계시죠? 예, 전에 이거 말씀드렸죠? 추모공원 그 바닥 그 부실 공사로 인해서 기억나시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이슈가 된 게 납골 땅에서 이제 이 분실 사고가 일어나고 물론 이제 중국인입니다. 이게 이제 28억을 요구한 겁니다. 납골을 훔쳐가서 근데 이런 경우에 안성도 이게 없을 수 않는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잠금 장치를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한데 그 추모시설 안성 추모공원에 이런 일이 생기면은 뭐 유족은 두말할 거 없이 일단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방문했을 때는 그 봉안담이죠, 봉안담 거기에 이렇게 어렵지 않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 여는 게 그래서 그것도 좀 검토해 주시고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시설비가 많이 과다하게 투입된다면 어차피 저희 관제센터가 잘 돼 있으니까요. CCTV를 정말 주도 면밀하게 이렇게 촬영을 해갖고서 그런 게시를 해갖고서 이런 의지가 사전에 꺾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지금 용인에서 물론 저희가 우리 시도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된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요. 이제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 중에 이제 빗자루는 이제 시대가 이제 지나갈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떤 그 바람을 부는 것도 소음이 크다 보니까 바람이 안 나는 이렇게 흡입할 수 있는 이런 기구를 이제 도입을 해서 좀 삶의 질이 높아졌으면 좋다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보고 계시죠? 이것도 혹시 구입 가능하시면은 용인시 하고 있거든요. 용인시 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드립니다. 이게 흡입이죠? 네, 흡입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산 설명서 13페이지 보시면요. 이거는 괜찮습니다. 이거는 이용자 간담회 회의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금액이 작습니다. 이 간담회 내용도 회의록이 되어 있습니까? 내용이요? 예, 회의록을 좀 주시는 게 이건 뭐 제가 의심해서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과연 이 시설 이용자들이 어떤 민원이 있고 또 불만이 어떤 게 있으면 그 예산을 그분의 그 걸맞게 예산을 집행하는 게 좋겠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올려주시면 저희도 얼마든지 관철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요 회의록을 좀 붙였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가능하시죠?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 질의 주십시오. 예, 황윤 의원님. 그 시설관리공단이 어쨌든 수영국민체육센터랑 공영주차장 운영을 새롭게 맡으시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더 전출받는 예산이 얼마 더 늘은 거예요? 이번에 전체적으로 14억 정도 이번에 합쳐서 14억. 경영사업부장 김경원입니다. 근본 그 수영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11억 8,300을 지금 증액하는 거고요. 교통정책과에서 나오는 거는 이제 2억 3,200만 원을 증액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14억 1,500만 원을 증액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올해는 기자재나 이런 것들을 저기 마련을 해야 돼서 들어가는 거고 이 평균적으로 연간 그 운영비가 얼마 정도 들을지는 산출이 좀 나왔나요? 지금 그 경상전철군 보시면 저희가 8개월치를 네. 6억 3천만 원 지금 편성을 했거든요. 6억 3천. 예. 네. 그래서 그거는 지금 8개월분이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12개월로 하게 되면은 요거보다는 이제 개월수로 편성을 더 해야 되는 상황이죠. 내년에는. 그러면 예. 매년 이 운영비가 한 10억 정도 들어갈 거라고. 더 들어가죠. 당초에는 저희가 17억 정도 17억? 예상하고 예. 이게 공영주차장까지 같이 공유차장은 따로입니다. 따로 예. 17억 정도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하신다는 거죠. 예. 이거 언제 저기 하나요? 개소하나요? 6월 수영센터 6월달 6월 달에 하시는 거. 6월 1일 아니, 그거는 저기 시하고 협의된 거는 네네. 1차적인 협의는 7월 1일 날 7월이에요. 예, 7월 1일 날 하고 저희가 6월 달에는 임시 운영으로 6월 이제 예, 돌리는 거로 좀 했습니다. 그 이 저희가 국민체육센터가 있어서 명칭을 안성 수영 국민체육센터로 정하신 건가요? 이게 어쨌든 그런 과정이 있어서 수영을 더 붙인 거긴 한데 이걸 약칭으로는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여기를 수영 국민 체육센터라고 부르기는 너무 이게 좀 그렇거든요. 그런 혹시 그 뭐 들어가야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체육센터라고 하는 이름이 뭐 보조사 국민체육센터 명칭이 들어가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거는 그게 상위 뭐 이 법으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 건가요? 보조금 받기 위해서는 그 체육 평생학습과에서 이제 얘기가 나왔던 건데 예, 그게 저기 그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그 국비를 받으면 그 명칭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다른 지역도 이렇게 수영장을 새로 개관을 하면 수영 국민체육센터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건가요? 국민체육센터라는 명칭이 명칭이 너무 이건 지금 부르기가 너무 힘들어서 거기 가냐고 물어볼 때 수영 국민체육센터 갈 거야? 이렇게 물어본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되는데 뭐 다른 방법이 없는지 한번 고민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체육평생학습과랑도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여기 그러면 수영도 여기 센터도 운영비 그 이용료 책정하셨나요? 이용료는 뭐 지금 국민체육센터나 서안성 체육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니까 네네. 뭐 그거 벗어날 수는 없죠. 뭐 똑같이 가야 돼요. 저번에 그 시설관리공단에 제가 요청드려서 그 이용료 현황 31개 시군하고 비교해야 하는 걸 다 주셨어요. 네. 헬스장, 수영장, 뭐 체육 시설 다 주셨는데 놀랍게도 안성이 정말 많이 저렴하더라고요. 이거 보셨죠? 네. 그래서 혹시 여기에 대한 어떤 검토 같은 거 하신 게 있으실까요? 글쎄 그 부분은 뭐 저희들이 이렇게 검토는 하지만 그거를 뭐 결정할 수 있는 점은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결정하는 게 아닌가요? 그 조례죠. 조례에서 이렇게 뭐 결정을 하시는 걸로 돼 있어서요. 네네네. 그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요. 어쨌든 31개 시군 중에 최저고 최저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또 시민 할인이 우리만 거의 유일하게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안성시만 지역민 할인이 있어서 그 할인을 하면 정말 가장 저렴한 이용료가 되는데 맞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시민 복지 차원에서 네네.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뭐 그렇죠. 저희가 뭐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이용료 수익이 그 세외 수입 비중에서 얼마나 되나요? 수영장 같은 경우 운영비 한 30% 정도 되죠. 30%가 이용료 수익인가요? 네. 그럼 이 이용료를 어쨌든
조금이라도 올리면 시설관리공단 경영 수익 구조 개선은 되는 건가요?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수영장 같은 경우는 지금 상태에서 뭐 조금만 이렇게 향상을 한다고 해도 네네. 연간 뭐 5억 정도 뭐 이렇게 차이도 날 수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은 있지만 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네. 어쨌든 조례 개정 시민들이 경제한 특혜 뭐라 그러나 혜택을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고민을 해본 건데 이게 이렇게 근데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지나치게 저렴하다고 하면 역으로 또 이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용하시는 분이 있고 이용하지 않는 분이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예, 뭐 예. 총 저희들이 계산을 해볼 때 수영장을 이용하는 분이 이쪽 보겐면하고 공도하고 하루 3,000명 정도 되거든요. 3,000분 되니까 전체 인구의 1.5% 정도가 혜택을 보고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1.5%. 1.5%죠. 네네네. 3,000명이니까. 네네네. 그분 뭐 그렇게 따지면 또 일부만 혜택을 보고 계시다고 이렇게 생각도 들 수 있지만 또 수영을 원치 않는 분들도 또 못하는 분들도 있고 뭐 저기도 있고 하니까 요즘은 특히 어르신 분들 이용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많이 기여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시설관리공단 경영 진단 같은 것들 해볼 때 그런 이런 이용료를 좀 인상해야 된다 이런 내용은 안 나오나요? 거기까지는 아직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물가도 올랐고 다른 지역 평균과 지나치게 차이가 있다고 하면 뭐 체육시설이나 헬스장이나 볼링장이나 수영장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복지 혜택을 주는 개념도 분명히 있지만 어느 정도 올려서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을 좀 더 안정화시키는 것도 굉장히 유의미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쨌든 좀 고민을 해보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정리된 의견이 있으시면 한번 저희한테 주시면 또 체육과랑 같이 얘기를 해서 그렇죠. 네, 네. 또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그 제가 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 서안성 체육센터 관련돼서 좀 여쭤볼 게 좀 있는데요. 우리 그 지금 현재 이제 저번에도 말씀을 좀 한번 드렸었는데 그 수영 강사가 지금 모집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혹시 그 대책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이번에 그래서 그 형식을 지금은 그러니까 그 락급 우리 기간제 락급이죠. 그게 계약직 락급이라고 해서 이제 그쪽 적용을 하다 보니까 급여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 부분이 그 평택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평택은 한 3,700만 원 정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 기준으로 3,300 정도밖에 지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조건으로는 이제 사람들이 지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저희들이 하는 게 그 이제 그 뭐라 그래 네, 본부장님 말씀하세요. 경영부. 아니 그 뭐죠? 파트로 지금은 좀 전환을 해갖고 이번에 모집을 했는데 한 2명 정도가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을 앞으로 좀 해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현재 지금 국민체육센터 이쪽에 있는 분들이 정규직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정규직을 더 채용할 수가 없어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서안성 체육센터도 보내고 이쪽 안성 수영국민체육센터에도 보내고 그런 부분들 충족을 이쪽
그 국민체육센터 쪽에 이제 새로 들어오는 파트 쪽을 이쪽에서 수용을 하는 뭐 이런 방법을 좀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 강사 쪽으로 이제 많이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 일단 좀 그 불편하게 느끼는 우리 이용객들이 없도록 하여튼 네. 뭐 채용하는 그 수영 강사 채용 문제는 좀 빨리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그 우리가 이제 민간 위탁에서 공공 위탁으로 서안성 체육센터를 좀 전환을 했잖아요. 네. 전환하면서 저는 문제점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직원들도 상당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직원들도 좀 상시로 저는 수시 배치가 가능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내에 지금 전체적으로 그 가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는 좀 그게 원래 공단 직원이면 한 곳에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좀 이렇게 수시로 배치할 수 있는 거죠. 예. 예.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서서히 뭐 일반직, 기능직, 수영 강사 전부 저희들이 순환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네. 부분에서. 그 실례로 보면 저는 서안성 체육센터도 일단은 그 사단법인 안성 스포츠 클럽에서 하여튼 직원 채용인가를 좀 다 했던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문제는 하여튼 뭐 관내 입김 있는 사람들 자제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뭐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 센터를 운영하면서 부작용으로 작용한 사례들이 있는지 그것도 좀 한번 검토를 좀 해봐야 됩니다. 예? 이제 종합적인 점검을 좀 다시 해봐야 된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 유력한 인사들의 자제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그 센터에 지금 있는지도 한번 좀 파악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그러니까 공공위탁을 전환 받은 게 언제죠? 시점이? 어딜? 서안성이요? 서안성. 8월 1일부터. 8월 1일이죠. 그러면 지금 몇 개월 지났습니까? 지금 이제 한 7개월 정도 되는 거죠. 그 실제 우리 그 민원을 좀 받다 보면 이게 좀 너무 황당한 부분들이 좀 상당히 있어요. 지금 우리 서안성 스포츠센터 연간 혹시 방문객 수가 이용객 수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하루 뭐 하루도 좋고 뭐 하루 연간으로 따져서 거기가 이쪽 안성보다 많습니다. 지금 1,800명 정도 됩니다. 하루에 1,800명. 이게 상당한 인원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제 민원이 이런 거죠. 우리 지금 다목적 홀 네. 2층에 이제 다목적 홀이 있잖아요. 탁구다이. 그렇죠. 이제 거기를 지금 이제 상시적으로 쓰는 건 이제 탁구장하고 배드민턴장으로 좀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맞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실제 그 이용객들이 한 번도 하여튼 우리 2층에 있는 탈의실 그 용도가 탈의실인지 아니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탈의실을 한 번도 이용해 본 적이 없다고 하고 제가 이제 그 검토 이제 우리 자료를 좀 받았어요. 자료를 받았는데 너무 황당해서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하는 그런 하여튼 엄청난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보면 법적인 문제도 상당히 따라갈 거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4년 동안을 폐쇄를 해놨어요. 두 군데를 4년을 아시죠? 4년? 네. 4년이 넘는 거죠. 우리가 이 서안성 스포츠센터 개관일이 언제였었죠? 언제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3년? 3년인가요? 하여튼 21년? 21년이면 4년째 아닌가요? 4년째 맞는 거죠? 4년 동안 어떻게 됐든 그 2층에 있는 탈의실 이게 공공시설이라는 거를 저는 시에서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서안성 체육센터는 개인 소유물 아니죠?
맞죠? 네. 근데 우리 서안성 스포츠 클럽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이 시설물을 꼭 개인 시설처럼 사용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어떻게 됐든 그 설계에 나와서 2층에 있는 탈의실이 존재를 해요. 아시잖아요. 네. 그리고 일부 사용한 흔적도 좀 있고 찾아보니. 근데 그 안에 있는 시설물을 우리 그 다목적 홀에 계신 분들이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거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다목적 홀에 있는 화장실이나 화장실에 변기를 내리고 거기서 땀에 절은 옷을 다 그렇게 갈아입으셨던 거죠. 한 4년을. 한 번도 거기를 우리 이용객들이 사용한 적이 없어요. 근데 나는 우리 공도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엄청 착한 것 같아요. 그랬으면 아마 뒤집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문제 제기를 안 하셨더라고. 그러니까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그대로 방치한 건지 그거조차 모르겠어요 지금. 예? 그건 파악이 안 되시죠? 네. 예. 지금 더 심각한 건 이게 누수의 가능성도 있었다는, 그러니까 뭐 우리 그 의원 요구 제 요구 자료에 보면 약간의 누수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그 자료에 보면 개관 시서부터 현재까지 폐쇄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큰 손실인 거죠. 그 이용객들은 그걸 시소를 한 번도 이용해 본 적이 없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이 법적으로 만약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없을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 그 판단 제가 하기 어렵습니다. 그건 문제는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저희들이 그 민원을 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체육과하고 같이 이렇게 논의를 해서 그 어떤 개선 방향을 좀 찾아가고 있는 걸. 알겠습니다. 그 이제 우리 그 운영 주체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을 테지만 지금 현재 있는 요구 자료에서만 보면 그런 거죠. 이게 처음 개관할 때는 직영으로 운영을 했었어요. 공무원들이 직접 한 거고, 그리고 이후에 한 몇 개월 정도 있었던 거죠. 그 이후에 사단법인 서안성 스포츠 클럽에서 맡아서 했고요. 그 이후에 지금 이제 한 8개월 정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주체 어느 주체도 시민들이 이용해야 되는 시설이 그렇게 방치되고 하여튼 4년여, 그러니까 개관 시부터 지금까지 폐쇄하고 있는데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어요.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요구 자료에도 거기를 어떻게 사용하고 이거 뭐 문제가 있다면 공사를 하는 흔적이나 뭐 이거에 관련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면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요구 자료를 받았지만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일부 보면 지금 일부 하여튼 강사들이 사용하던, 그러니까 사용하는 흔적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면 이거는 시민들의 권리를 짓밟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 시민들이 사용해야 되는 탈의장을 나는 그 시민들이 그거를 저한테 얘기하면서 울분에 차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도 자기네들은 그걸 사용해 본 적이 없는데 저렇게 폐쇄해 놓고 일부가 사용하는 것 같더라. 그리고 직접 화장실을 가서 들어오시라고 화장실에서 문 닫아 놓고 옷 갈아입는 걸 보여줍니다. 이런 상태가 서안성 스포츠 클럽은 계속해서 지금 진행되어 왔다는 거죠. 이게 정상적입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 우리 이사장님? 하여튼 개선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아니, 당연히 개선을 해야죠. 이 부분을 개선 안 하면 제가 보면 직무유기로 공무원이 다쳐요. 제가 볼 때도. 그러니까 네? 하여튼 빠른 방법을 찾아서
저희들이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시설은 당연히 이용객들한테 돌려드려야 되는 시설입니다. 네, 그렇게 그거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쪽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됐든 우리 그 공공이 이용하는 시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게 방치되고 관리가 안 됐는지 이 문제는 저는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지금은 하여튼 관리 주체잖아요. 관리 주체면 분석해서 저는 이것만 문제될 거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왜 그러냐면 현재도 저는 그 잔재들이 좀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 전에 있는 잔재들이.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직원들의 상태도 좀 평가를 해봐야겠다. 네. 이 직원들이 그러면 그 상태를 그냥 보고 이렇게 방치했는데 그 직원들은 정상적이겠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좀 심각하게 진단을 좀 하셔서 그 부분들은 하루속히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의 원성 어떡할 겁니까 이거? 예? 이번에 하여튼 토요일 날 다시 우리 문화관광과하고 우리 저 공단하고 저하고 일단은 서안성 체육센터 방문해서 그분들이 민원을 주셨던 분들하고 상담을 좀 해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여튼 임해 주시고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저 이중섭 의원. 네, 이중섭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앞서 우리 최호섭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봤을 땐 이런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서안성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도 기존의 탈의장을 지금 폐쇄를 시킨 상태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과적인 건 뭐냐면 위탁은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그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앞으로 우리가 구백성초등학교 수영장도 아마 위탁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똑같은 얘기인데 제가 봤을 때 이런 겁니다. 보니까 그 위탁받은 위탁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관리가 잘 안 돼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을 새로 졌는데 그 당시에 탈의를 하면서 뭐 거기서 약간의 샤워를 하거나 이게 했을 때 분명히 배수의 문제가 있어서 그다음에 그 밑에 옆이라든지 아랫부분에 예를 들어서 배수의 문제에서 방수의 문제가 된 겁니다. 사실은 이게 보니까. 근데 위탁 관리 업체에서 시설 관리 담당 그 당시에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분명히. 근데 그분들께서 그거를 그냥 폐쇄만 시키고 그거를 조치를 안 한 거죠. 결과적으로. 잘 아시겠죠. 근무 네. 태만인 겁니다. 문제는. 그거를 예를 들어서 그 문제가 있었으면 그 당시에 그 체육평생학습과라든지 협업을 해가지고 빨리 보고 조치를 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만 했으면 지금 이 사태는 없었던 겁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 그 절차를 거의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근무를 본인 시설관리직이라 계시는 분이 가볍게 평가를 하신 거겠죠. 다만 담당 그 관련된 그 당시에 대표이사도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별로 안 쓰고 넘어간 부분이 지금 몇 년 지나서 이제 밝혀진 겁니다. 사실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구백성초등학교 수영장 문제도 위탁을 받고 이제 사업을 진행하실 텐데 지금 어떤 게 있냐면 우리 안성시에 있는 모든 공공 건물이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방수 문제가 시설적인 문제, 방수 문제도 있고 시설 문제 이런 부분을 문제가 되면 바로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차피 뭐 시설관리 이사장님께서 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다 어떻게 확인하겠습니까? 다만 직원들께서 확인 절차만 이사장님이 하시면 된다. 네. 그래서 문제가 되면 빨리 보고를 해서 평생학습과라든지 회계과라든지 연락이 돼서 빨리 그거에 대해서 하자 보수를 신청하고 그 관련된 조치를 이행하면 문제가 없는데 전혀 그런 거에 대한 대응이 없었다. 예를 들어서 안성에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우리가 그 정구장도 저희가 그 천장 돔 같은 것도 저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실 그 집행이 됐지만 거기서도 하자가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빨리 하자가 나면 조치를 해야 된다. 그냥 그걸 냅둬서 시간을 끌고 갈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치가 빨리 필요하다. 그래서 또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가 얼마 전에 한 3일 전이죠. 3일 전에 제가 구 백성초등학교에 그 현장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 현장을. 근데 이사장님 한번 다녀보셨나요? 예. 이상한 거 못 느끼셨어요 혹시? 관련 그 시설지 여기 담당 뭐 팀장님도 와 계실 거 아니에요? 거기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우리 김 부장님도 맞습니다. 갔다 어떤 문제 있나요? 일단 뭐 규모 면에서는 좀 작게 지어진 면이 자,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가장 크게 눈에 보이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아마 좀 협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수영장 지금 말씀하시는 그 구 백성초등학교 수영장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 본 건물에 이용객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그 메인 도로에 지금 우리가 저 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왜 한전 지중화 사업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중화 사업을 하면 변압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 네. 앞에. 그 당연히 들어가는 초입구에 딱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교차로에 왜냐하면 차가 2차선 도로가 충분히 나오시는 백성초등학교 운동장으로 올라가면 그 위로 올라가 주차장이 되지 않습니까? 예. 교행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행 지금 그 변압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여쭤보냐면 우리 담당 팀장님들이나 이런 것 정확히 좀 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이사장님들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빨리 서로 보완을 해서 제 생각에는 진행이 될 텐데 잘 알겠지만 본 건물이 다 지어지고 나서 그때 가서 뒤늦게 만약에 그 시설을 또 옮기는 작업을 또 한다면 아니 오픈은 준공은 했는데 또 그것 때문에 공사를 또 하고 이중적인 삼중적인 공사를 또 해야 되는 문제가 저는 발생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100% 지금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그런 거를 관련된 부서랑 협업을 해서 사전에 지금 토목 작업을 하기 전에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전혀 지금 아무 생각도 없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이해 가십니까? 예. 본부장님 알고 계세요 지금? 이해 좀 됐어요? 그 이따가 한번 보셔서 점심 식사하시고 현장을 가서 보고 이사장님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차가 다닐 수 있는 어떤 문제인지 정확히 가서 보시면 눈에 보입니다.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빨리 지금 토목 작업 마무리하기 전에 예산이 드릴 수 있는 부분에서 빨리 들여서 진행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오픈하고 나서는 늦는다. 그리고 앞으로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지금 수영장 문제도 신축하는 수영장 문제도 5월부터 저 가동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에 문제가 있으면 빨리 조치가 돼야 된다. 네. 이사님께서 잘 들으셨으니까 유념하셔서 팀장님하고 같이 협의하셔서 앞으로 어떻게 새롭게 시설을 잘 운영하시고 관리하실 건지 한번 그런 것 좀 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도 안 계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정회 후 2시에 오후 일정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협치 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석 소통협치 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통협치 담당관 박효석입니다. 설명에 앞서 열린의회 발의의정 활동으로 시민과 소통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우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팀장 김현석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소통협치 담당관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통협치 담당관 당초 예산은 78억 2,079만 6천 원으로 이번 추경 예산에 9,317만 3천 원을 감액하여 총 77억 2,76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세부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서 47쪽부터 48쪽 사업 명세서 1쪽인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입니다. 2025년 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14명분에서 10명분으로 감축하면서 인건비를 1억 1,517만 3천 원을 감액한 3억 31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잔여 예산으로는 사무관리비 1천만 원, 공공운영비 200만 원, 행사운영비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49쪽 사업명세서 2쪽부터 3쪽까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사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주민자치, 민간사회단체,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안성시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50쪽 사업명세서 3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입니다. 2025년 3월 경기도 주민자치 문화경연대회 참가 지원비 교부 결정에 따라 참가를 위한 필요 경비를 도비입니다. 사무관리비 70억 5천만 원, 행사운영비 200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 229만 5천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 담당관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효석 소통협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즉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근배 의원님. 그 소통협치 77억 예산 중에 광고 또는 신문 기자님들 관련돼서 이렇게 접대도 하시고 또 회의도 하시고 간담회도 하시고 할 때 이 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77억 중에서 홍보 비용으로 봤을 때는 뭐 또 한정되면 그럼 신문지만 봤습니다. 신문지하고 기자 관련된 분들 봤을 때는 얼마 정도 됩니까? 행정 예고비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9억 한 8천인가요? 그 정도 9억 8천이요? 예, 그 정도 되는 9억 8천인가 6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용 중에는 그 안성 지역지 말고 네. 경기도나 네. 또 뭐 더 크게 봤을 때 전국에도 관련된 분들하고 이렇게 연관이 돼 있습니까? 그 비용 중에는? 네, 행정 예고비는 네, 전국지, 지방지, 지역지 다 인터넷까지 다 해당되는. 그 기자분들하고 가끔씩 담당관이 만나세요? 혹시 어떤 이슈가 있을 때? 네, 필요하면 만나고 만나세요? 있습니다. 네. 혹시 요 신문 경기일보에 난 기사 아마 보셨을 거로 보기 때문에 요 사고 지역명 혹시 기사 보셨습니까? 네, 그거 네. 봤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피해가 좀 있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 과거에 단편적인 예로 코로나 때도 중국의 특정 지역명이 안 들어가게끔 세계 보건기구에서도 했었고요. 저희에서도 그런 명칭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죠. 실제로 화성 같은 데는 17%가 줄었거든요. 관광객하고 이렇게 좀 줄기 때문에 12%. 또 용인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근데 대안이 이제 이런 지역명을 쓰지 않고
이거를 신문지나 어떤 홍보 관련돼서 알릴 수 있는 게 있나요? 이게 대안이 있으십니까 이게? 네, 일단 저희가 그 명칭에 대해서는 언론인들 만나 뵈면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정확하게 경기도하고 충청도 경계 지역에서 일어났고 사고도 안성하고는 무관한 그 고속도로 관련된 사고이고, 그리고 행정구역도 그 옆에 하천을 경계로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떨어진 위치는 천안일 확률도 있다. 그래서 안성이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써가면서 이렇게 비하되지 않게 말씀을 기사를 잘 작성해 달라고 요청을 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럴 땐 책임을 나중에 물을 수 있다고 전제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요. 아, 네. 이렇게 하실 때. 네, 네. 이게 이제 왜 제가 이렇게 예산과 관련도 없이 하냐면 저희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4월 달이나 만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미리 공개적으로 할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참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언론사 관계자분들 만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 주십시오. 네, 황윤 의원님. 그 지난 본 예산에서 삭감된 거 올라온 거 있나요? 네, 업무 추진비 올라왔습니다. 아, 저희 업무. 주민자치하고 민간 사회단체와 관련된 그 업무 추진비인데요. 그분들하고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업무 추진비는 그거 하나입니다. 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300만 원 업무 추진비. 네, 그게 이제 주민자치 관계자분들하고요, 민간 사회단체 관계자분들, 그리고 저희 뭐 주민자치 팀에서 하고 있는 자원봉사 관련된 관계자분들, 뭐 그런 분들하고의 관련된 업무를 추진할 때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에서 그 문화 경연 대회 참여하는 여비 같은데요. 네, 네. 이게 1회에 참여하는 건가요? 아, 네. 도비 작년에는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몫으로 별도로 예산 세운 건 없고요. 네. 유사 예산으로 일부 이제 필요한 경우에 이제 사용을 하긴 했었는데 네네. 그 예산이 별도로 있던 예산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예산 같은 경우는 도에서 요번엔 특별하게 시군에 세워서 내려준 예산이고요. 1년에 한 번, 뭐 2번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 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여기 증액된 500만 원이 네. 도에서 온 건가요? 전부 도비입니다. 네. 이게 그- 하루 가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급량비가 5회로 적혀 있어서 자세한 거 이제 팀장님께서 말씀하실 건데 그 부분은 저희가 과거에는 이제 도에서 시군에서 알아서 이제 참여하는 걸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성립전 예산으로 저희가 편성할 수도 있었는데 의회 설명드리고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제 추경에 올린 겁니다. 그 횟수에 대해서는 팀장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네네. 주민자치팀장 김현숙입니다. 이거 작년에 우리 바우더기 축제 때 이제 우수 동아리 경연대회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대상이랑 이제 2위 하신 팀을 이제 올해 이제 도 경연대회 때 이분들이 출전하시는데 그 6월하고 7월하고 총 2번 개최를 해요. 6월에는 음악 분야, 그 7월에는 무용 분야. 그래서 그 각각 그리고 이제 그 식비 회수는 이분들이 이제 대회 나가기 전에 이제 또 연습을 하시니까 식사하시라고 이제 그 식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이상입니다. 우수상 받으신 분들이 안성 이동하고 금강면 예, 출전을 맞습니다. 6월, 5월, 7월에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저기 음악 부분에 6월은 건강면 밴드 교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거기 분야가 이제 나눠지지 않았었는데요. 올해부터 이렇게 2개 분야로 나눠져서 별도로 개최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네. 그 제가 좀 몇 가지 한번 여쭤볼게요. 그 의회에서 방송하는 게 우리 집행부에는 다 TV로 전송이 되죠. 네,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다가 들어온 그래서 이제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집행부 내에서 보는 거는 좀 뭐
그거는 좀 잘 보여지는 것 같은데 혹시 그 주민자치센터나 행정자치센터 읍면동에 네. 이게 송출이 되나요 혹시? 그거는 의회 홍보팀에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그래요? 같아요. 저희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의회 홍보인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뭐 시하고 연관이 있을 수 있는 건가요? 부서라고 하면. 일단은 의회는 시하고는 이제 별도 기관이지 않습니까? 의장님이 별도로 계시고 그래서 홍보 예산도 별도로 있으시고 방송 시스템도 별도로 운영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보면 이렇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실제 그 우리 그 시의회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이제 시정 질의를 하거나 예산을 다루거나 하는 것들이 저는 어느 정도는 시민들도 알아야 되고 공무원들도 반드시 좀 알아야 되는 사항인데 이게 읍면동에서는 이게 방송이 안 되는 거죠. 저희 시 회선이 들어가 있으면 네. 제 생각에는 똑같이 들어갈 것 같거든요. 시 방송이 안 나오면은 의회 방송도 안 나올 것 같고요. 네, 시 방송이 나오면 의회 방송도 나올 것 그래서 같습니다. 일단은 뭐 행정복지센터든 이게 이제 의회에서 그 조례를 만들어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 요청을 하면 시에다 요청을 하면 그걸 방송을 틀어주게끔 돼. 민원실이든 아니면 정문이나 이런데 이제 그 별도 시스템을 좀 장착을 해서 저는 시의회에서 이 관심 있게 나오는 것들은 좀 시민들도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지금 되게 시 전역에 그 읍면동 그 행정복지센터까지 그걸 하려면은 선을 다 연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저희도 그거는 안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희 시도.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예산이 되게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 그래도 본청만 제가 알기로는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실제 이제 방법을 그럴 수는 있을 것 보겠습니다. 같아요. 예, 예. 뭐냐면 어떻게 됐든 관심을 가지고 네. 시민들도 뭐 의회에서 어떤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건지는 좀 알 필요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런 것들이 저는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일 처리하는 모습들도 좀 생생하게 좀 보는 게 저는 시민들한테 더 알 권리를 더 하여튼 보여드리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번 검토를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이거는?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저는 앞으로도 시의회에서 뭐 홍보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실제 시민들이 시의회 역할이 뭘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조례안이 뭐가 통과됐는지는 정도는 알 수 있으려면 직접 보면 되는 건데 뭐 유튜브나 뭐 이런 걸로도 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행정복지센터 같은 데 찾아갔는데 방송에서 틀어져서 나오고 있으면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회기간 내에서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시스템도 좀 한번 고민을 좀 해달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의회 사무과하고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소통협치 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효석 소통협치 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